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학민 벌스 플래너 분과 함께 오늘의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임신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여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김학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둘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출산 벌스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많은 산모님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들, 그리고 요가와 어떻게 조금 더 접목시켜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라고 말하면 되나요? 괜찮아요. 네, 연예네이처 산부인과고요. 네. 뒤에 이제 사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선생님을 봐야 될지 정보를 봐야 될지 계속 눈동자가 갈 곳을 편한 대로 잃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대화 네. 나눠주시면은 네. 오히려 더 속 얘기를 많이 꺼낼 수 네.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활동하시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둘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벌스 플래너로 산모를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벌스 플래너라는 이름을 막 굉장히 앞에 이렇게 걸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벌스 플래너? 뭐야? 이런 거랑 똑같이 대부분의 분들이 저랑 같이 그쵸. 하셨던 분들도 그 이름에 이렇게 친숙하거나 하시진 않은 상태인데 둘라로는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저희 뭐 아이들이랑 이런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둘라 그 활동의 건수는 굉장히 조절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는 있지만 계속 이제 그런 관련된 강의나 그런 걸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활동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둘라가 우선 그 단어를 굉장히 생소해 하실 거거든요. 그쵸? 둘라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둘라는 그 외국에서 제가 공부한 책자 같은 거에서 하기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로서 다른 사람의 출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출산 경험은 본인이 낳아본 출산이 아닐 수도 있는 출산을 같이 지켜보거나 이런 출산 경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혼이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것도 붙어요. 여자여야 되고 여자로서 다른 사람의 출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끔 저랑 이제 처음 고객이 되시려고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간호사신가요? 아니면 조산사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호학이나 의료학에 대해서는 그런 학위는 전혀 없어요. 의료진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의료진이 배우는 것만큼 똑같은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 출산을 돕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도, 알아야 하는 만큼의 출산에 대한 지식은 공부를 해요. 그 정도의 출산 지식은 공부하고 그렇다고 의료 행위를 전혀 하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출산 그 지식을 공부하고 실제 산모분이랑 같이 출산을 진행을 하면서 임신 중에 출산을 잘 하기 위한 도움도 드리고요. 교육을 한다든지 운동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라포를 쌓는다고 하죠. 그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다가 실제로 출산 장소에서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조산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같은 이제 의료진이라고 통칭을 하면 의료진 분들이 그 모든 신체적인 거에 책임을 지시고 도와주신다면 저는 좀 정신적인 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엄청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위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위, 의료진은 아래, 이제. 약간 이런 식이기도 해요. 저는 굳이 막 이렇게 뭐 내진을 한다거나 얼마큼 열렸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건 딱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임신을 좀 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신을 하게 도와주는 건 아니고 임신 중에. 그쵸. 임신 중에 그 출산을 좀 더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출산을 하는 날 어떠한 좋은 팁 같은 거 알 수 출산하는 날이요? 있을까요? 네.
출산한 그럼 두 가지로 갈게요. 하나는 출산 전. 그렇죠. 네, 출산 그래서 써먹을 전에 게 많거든요. 두 가지. 그리고 출산하는 당일날까지. 왜냐면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임신하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임신하신 분을 도와주시는 분들 네, 이렇게 네, 네. 나눠질 것 같거든요. 출산 전에는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던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진짜 효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효용이 있다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편한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먹힐까? 이거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정말 많이 걸으셔야 돼요. 네, 임신기 때 동안? 네, 임신 기간 동안 뭐 이런 운동을 하세요, 저런 운동을 네.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별도로 트레이닝을 해드려야 네. 되잖아요. 방법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운동은 또 운동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르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드릴 수 있는 팁은 많이 걸으세요. 좋은 자세로 많이 걸으시면 그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다 정말 도움이 돼요. 다 도움이 되고. 긴 호흡 있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선생님은 아시죠? 요가에서 이완하면서 길게 호흡하는 연습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죠. 계속. 그게 뭐 출산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 간에 임신 기간 내내 너무 좋고 육아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숨 쉬고 걸으세요 이 말인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고 정말로 되게 바로 효과가 있는 거라는 게 확실해요. 출산 현장에서 실제로 보아온 거고. 그러니까 틈틈이 걸으시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걷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맞아요. 뭔가 그냥 조금 이렇게 꾀를 내셔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서 이렇게 많이 걷고 이러시는 게 좋은 저 같은 경우에는 38주 네. 임신 정말 막달 됐을 때 그때 딱 그 병원에서 출산한 건 아니지만 강북삼성병원의 그 이교원 교수님이 네네. 저한테 이제 딱 3시간씩 걸으세요.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하철역을 따지면 이제 세정거장을 계속 그냥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지금 임신기 여성분들한테, 임산부 수업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걸으세요 하지만은 진짜 안 걸으세요. 진짜로. 맞아요. 네, 걸어도 진짜로. 15분 이제 병원에서 네.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 생각하면 15분, 20분 정도. 역세권에 사시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딱 미세먼지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 드린 팁은 그냥 아파트에 안 사시면은 동네 어디든 아파트가 있잖아요. 계단 오르는 거 포함해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근육도 강화시키면은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네,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당장 효과가 있어요. 되게 좋고 그쵸. 회복에도 좋고 임신 후에 살 어떻게 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력이 있어야 살도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력의 가장 기본적인 건 걷기고 걷기만 잘해도 네. 모든 근육을 되게 이렇게 다 쓰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딱 출산하는 날 네. 이제 조금 더 그 진통을 완화시키는 방법. 왜냐면 이제 임신 중이신 분들은 제일 무서운 게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통증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섭다 보니까 겁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임신 중, 그러니까 출산할 때 출산하는 그쵸? 날? 팁처럼 네, 진통이 왔다. 진통이 왔다. 음. 그럼 일단 일단 긴장을 풀어야 돼요. 진통이 어떻게 왔다 풀어요, 이러면 긴장?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하시라는 건데 호흡을 이제 연습을 다시 쭉 임신기에 된 호흡으로. 분들은 그 호흡으로 네. 긴장이 쭉 풀리는데 일단 쫄지 말아야 돼요. 아, 수축이 뭔가 온다. 그럼 그쵸. 저희는 이제 수축이라고 말을 주로 하지 진통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제가 수축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진통이 시작됐다 뭐 이런 말인데 수축이 온다 이러면 대부분은 정말 99%가 엄청 긴장을 해요. 어떻게 막 이러면서 네, 이제 시작됐나 봐 병원에 어떻게 가 막 이런 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애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나 보네. 살살 시동을 부릉부릉 이렇게 돌리고 하고 표현 있나 되게 보네. 맞아요. 그냥 그 네, 정도로 좋은 것 생각을 같아요.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천천히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아파요.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심리적인 것도 물론 있고 네. 물리적으로도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더 아파요. 근육도 긴장하니까요. 예. 그만큼 혈액이 근육 사이를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니까 혈액 사이에 있는 산소가 근육 속에 슉슉슉슉 못 가니까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이나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힘을 빼고 뭐 긴장하지 말아야 안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안 쫄아야 덜 아파요. 웃기죠 조금? 결국은 근데, 그때도 호흡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안 쫄아야 덜 아프고, 그리고 그냥 몇 가지 실생활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움직이시는 거죠. 그게 이게 무조건 뭐 걸어라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출산하는 날. 그 진통이 막 올 때 네. 왜 강아지들 출산하는 거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꼬물꼬물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제가 생리통 되게 심할 때 그랬어요. 생리통이 좀 많이 심한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다가 네. 이렇게도 누워보고 뭐 고양이 자세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는 알아서 막 고양이 자세를 막 이렇게 해보고 굴르다가 몸을 이렇게 했는데 안 아프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안 아파 이러면서 골반을 약간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때 진통의 양상이나 시간이나 그때 아이의 위치,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아픈 자세, 안 아픈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마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요. 이거는 그때 임산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 아픈 이런 건 이런 거 물론 있는데 대부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자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배우지 못하신 상태야.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움직여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픈 자세를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꼭 누워 있을 수는 없겠네요. 안 그래도 돼요. 예, 안 그래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안 아픈 자세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이고, 예, 그냥 그거 진통 온다고 막 가만히 있어야 된다거나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뭐 어디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통이 오면 그럼 좀 나가볼까 이러면서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때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갈 때만 층계.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어차피 병원 가면 하루 이틀 못 씻어요. 네. 되게 급급할 수 있으니까 샤워를 하시는 거죠. 진통 온 날 얘기하시는 아플 거죠? 때. 나 막 아파도 네네. 아프다고 병원 바로 막 튀어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더 늦게 가야지. 예, 또. 병원은 좀 네네. 여유를 두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을 진통 초기에 가봤자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아프냐 집에서 아프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쵸. 초기에 아플 때는 집에서 샤워를 해보세요. 샤워를 온도는 하면 좀 어떻게 그냥 평소에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네네. 좀 더 대담한 분은 물에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들 겁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겁이 안 나면 들어가셔도 돼요. 막 입욕제 넣고 이런 건 절대 안 그쵸, 되지만 그쵸. 그냥 맹물이면 들어가셔도 되고 탕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게 나는 좀 불안해서 싫어요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샤워기 꽂아놓고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뭐 이완을 도와주는 거죠. 당연히 뭐 제품 쓰고 싶으시면 비누 정도는 쓰시는 건 전혀 상관없고 싫으면 그냥 물 샤워만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신비롭게 덜 아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경험 또 해봐야 되나요? 네, 진짜. 그래서 네, 그게 궁금하네요. 따뜻한 온도로 사람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있고 샤워기 물줄기 자체가 이렇게 터치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흐르는 물줄기도 그렇고 다. 그래서 상당히 네. 많이 고통 아픈 거를 완화시켜줄 수도 있어요. 한번 샤워를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샤워를 했는데 나 아픈 게 그대로야 똑같아. 뭐 이래도 별로 손해 날 게 없는 게 가기 전에 한번 씻고 가는 거 괜찮으니까. 맞아요. 네. 조련해서 더 힘들어지니까. 씻기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만약 출산하는 날에 이제 할 때 꼭 힘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알고 계시고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는 자궁경부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1cm 열렸어요부터 시작해서 다 열렸어요가 10cm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힘을 빼는 게 좋고 다 자궁경부가 10cm가 다 열리고 나면 이제부터 아기가 막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힘을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 8, 9cm쯤 열리면 엄마 몸에서 자연적으로 힘이 막 들어가요. 그게 약간 큰일 보는 똑같이 그 느낌과 같이 큰일 보는 거랑 자연스럽게. 비슷해요가 아니라 똑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 나 화장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딱 그 변의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힘이 막 들어가면서 그거보다 좀 더 약간 스케일 있게 이렇게 약간 힘이 들어가요. 그런 게 오긴 오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8, 9cm에서 10cm까지 조금 열리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8, 9cm부터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이제 회음부나 이런 쪽이 이제 붓거나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끝까지 힘을 좀 주지 않아 봤다가 나중에 진짜 이가 제대로 막 밀고 내려올 때 몰아서 힘을 주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대부분은 한 7, 8, 9부터 막 힘이 막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제일 약간 힘든 게 약간 힘은 막 들어가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힘 좀 빼보세요 이럴 때 좀 힘들죠. 애기는 꼼틀꼼틀 힘을 빼보라는 얘기를 일반 병원에서는 잘 큐잉을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 들어가기도 일반 하나요? 병원인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일반 병원 출산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완전 일반 병원에도 출산을 네, 들어가 네. 보긴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되게 다행히 또 힘 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힘을 빼셔야 덜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힘을 빼야 덜 아프고 힘을 빼야 아기가 더 부드럽게 네, 네, 나오는데 네.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이 지금 겨울이라 제가 저 네. 팔뚝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나? 못 들었어요. 그쵸? 제가 네. 팔뚝 이거를 제걸 이렇게 돌려야 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접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아기가 얘가 힘을 막 준 네. 상태에서 이거랑 네. 진짜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자궁 경부가 다 열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힘을 주는 게 맞긴 맞지만 그 자궁 경부가 열리기 전에도 그 위에서도 아기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내가 힘을 풀어줘야지 굳이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가 밀고 내려오기 힘들게 잡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덜 아프기도 하고, 네. 그 피가 원활하게 잘 돌고 근육이 릴렉스 돼 있을 때 훨씬 덜 아픈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힘주기는 이제 아기 밀고 내려오면 힘주기는 병원에서 보통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엄마 뭐 하나 둘 셋 자연출산병원에서 자연출산병원에서도 힘주기를 얘기를 해주시고 일반 병원에서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힘주기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뭐 12살 때까지 힘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크게 보면 원리는 같은데 좀 더 자연적인 수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힘주기를 해주시는 거는 그래도 자연주의 출산 쪽이 조금 더 아무래도 그걸 좀 이렇게 맞춰주시겠죠. 약간 그 이미지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산이라고 생각하면 우선은 딱 이렇게 입에 뭘 그치. 물고 네. 입을 꽉 주는 거, 이 이미지로만 좀 더 떠올리고, 그래서 막 이가 상하시는 분들도 그건 정말 있고, 잠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안 하고 근데 조리원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막 눈도 실핏줄 터지시거나 얼굴도 이렇게 다 조금씩 이제 변화 생기신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제 동생도 그랬었어요. 여기 빨갛게. 지금도 정말 많이 네. 만나요. 근데 그만큼 힘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만. 그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달라요. 힘을 주는 게 네. 그냥 편하게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똥 누듯이 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딱 화장실에 앉아 네. 있을 때 정말 큰일을 볼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네, 그쵸. 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밑으로만 힘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배변은 매일매일 보잖아요. 뭐 길게는 40년, 짧게는 25년, 30년씩 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대변을 볼 때 힘을 주는 거는. 근데 뭐 30년 뭐 넘게 사시고 이러시면서도 아기는 대부분 출산 처음 낳아보시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밀어내는 그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어깨나 목이나 얼굴 같은 데 힘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산모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자 힘줘요, 더 세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세게 힘주면 빨리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온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힘이 다른 데 들어가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리 누르듯이 딱 그 변 보듯이 그렇게 힘주면
이런 데 붙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될 거는 그런다고 해서 힘을 기르지 않아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임신기 때 동안 어쨌든 아기를 잡아주는 근육, 그리고 이제 그쵸. 네. 아래쪽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코어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출산하는 날 부드럽게 이완과 수축으로 아기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고 그럼 운동 안 해도 되겠다.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그죠? 돼요. 운동을 해야지 또 아기도 위치도 잘 잡고 나올 때 좀 더 순산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네. 출산에 대해서 다들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요즘은 그 네. 페미니즘 이런 것도 아.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그쵸. 이렇게 되면서 페미니즘에 뭐 이렇게 양쪽 측면이 있잖아요. 좋은 측면, 나쁜 측면 이렇게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과하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출산까지 약간 피해 의식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고 네. 그래서 자꾸만 이제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산이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면만 부각시켜서 말하는 걸 듣고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출산에 대해서 좀 더 말캉말캉하고 부드럽고 서정적인 얘기들도 참 많아요. 저는 출산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경험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죠. 나는 어떨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지나친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조심스러워서 모호하게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자연 출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막 모성애로 덮어버리면서 엄마의 모든 책임 이런 걸로 해서 희생이라고 저는 밀어붙이는 희생하진 게 아니라 않았거든요. 네. 그쵸. 오히려 이 자연주의 출산을 따르게 되면서 여성 존중 네. 그리고 본인의 선택 그거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그렇죠. 출산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목표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흐려지기도 하고 자연 출산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왜곡된 시선 맞아요. 네,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일방적인 희생은 진짜 아닌데. 맞아요. 그죠? 오히려 이제 자기 주도적인 출산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꼭 출산이 아니어도 임신기에 행복한 임신기 그리고 출산 후에 아기와의 행복을 잘 꾸려나가려면은 무엇이 됐든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먼 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